거의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하시나? 예. 뭐 공부한 만큼만 먹으면 되죠, 뭐. 예, 공부한 만큼만. 그럼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거기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이제 중요한 건 밑줄 한번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땅이 없거나 너무 비싸서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의 동그라미 떡 쳐야겠죠.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어디다가 지정하냐 그러면요. 먼저 지정권자가 6명 시장 군수예요.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책임자는 지자체 장 행정의 기본단이 6명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를 틀리겠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못합니다. 6명 시장 군수고요. 이미 기출문제 나왔었고 어디다가 지정하는지도 시험에 나와요.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 주상공인, 주거상업 공업지역, 녹간농자 X죠. 녹간농자는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효과, 지정했을 때는요. 법 조문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대통령령에는 건폐율 강화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 조문을 시험 낸다 그러면은 건폐율 용적률 강화 맞아. 그 다음에 50%를 쓸 때는 용적률에만 50% 강화야. 건폐율은 50% 강화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는요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느 지역의 현재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얼마까지 강화할 수 있냐 했더니 300을 50으로 줄인다 그러면 안 돼. 300의 절반인 150%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용적률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20층 짓던 것을 10층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지정 절차를 보시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옵니다. 옆에다가 협의란 말은 안 나온다고 협의 X를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란 말은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합니다. 방가로 3번에 지정 기준이 나오는데 이때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쫙 넘기면은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 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박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박스 안에서요. 근데 박스 안을 자세히 보시면 2년이나 20%란 말은 있어요. 근데 3년이나 30%란 말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2년이나 20%가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역시 뒤에 가면은요. 2년이나 20%가 있고 3년이나 30%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기반시설 연동제를 만드신 분은 2자를 좋아해. 3자를 싫어하시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1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점점점 지체 나왔죠. 2번 보시면 역시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하는 지역이고 3번은 향후 2년 내 수도 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현재는 초과 안 했어요. 4번 향후 2년 내 하수 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현재 초과 안 됐고요. 5번 향후 2년 내 학생 수용 능력이 그냥 초과가 아니래.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러면 수도나 하수도는요. 용량을 초과하면 물이 넘치거나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20% 이상 초과라는 것은 20%까지는 학생을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17반까지 있었습니다. 17반까지. 한 반에 원래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근데 보통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왜냐하면 임신한 선생님께서 출산하러 가면은 지금은 임시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반은 이제 해체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반으로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한 반에 80명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다른 반 친구들이 책걸상을 들고 우리 반으로 올 거다. 책상을 앞으로 당깁니다. 맨 뒤에 한 줄 공간을 만들어 한 90 몇 명 들어가요.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또 한 선생님께서 또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좀 땡기라 했더니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더 이상 땡길 데가 없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명이 복도로 나가는 겁니다. 복도하고 교실이 중간에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을 열고 얘네들 10명은 복도에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나간 애들은 성적 하위 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은요. 한글 못 읽는 애들이에요. 예. 6학년 때 우리 반의 절반이 한글 못 읽었습니다. 예. 6학년 때.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이름을 댈 수 없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달동네, 옛날에 미아리에 있던 달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절반 정도가 6학년인데도 국어책을 못 읽었습니다. 한글을. 그래서 선생님이 100명을 다 못 외워. 100명을. 그래서 번호로 얘기를 애들 이름 못 외우기 때문에 몇 번 국어책 몇 페이지 읽어봐.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어요. 너 왜 안 읽니?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말해줍니다. 얘 한글 못 읽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대신 읽어라. 저도 못 읽어요. 예, 그랬는데 원래 정원이 80명이었는데 제 눈으로 100명까지 넣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건 거야.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분명 이 법을 만든 실무 책임자는 자기가 보기에도 20%는 밀어넣을 수 있겠더라 이거지. 예? 그래서 20% 초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는 3년 30%로 나왔었어요. 기출문이 틀리게. 2년 20%. 예, 20% 초과. 예. 2번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번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조금 부족할 때는 조금만 강화시켜야 돼요. 4번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세상에 이걸 시험을 냈다니까.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세상에 틀린 거 찾으라고 정답이 즉시 검토가 정답이었어. 이게 너무 지나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예. 근데 그때 아무도 안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돌맞을 각오하고요. 주기에 대해서 누님들이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혼났어. 예.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주기적 검토를 즉시 검토로 낸 거예요. 다 맞췄다니까. 욕했던 분들이. 예. 돌맞을 각오로 하고 하면은 올해도 많이 맞힐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가장 제가 봤을 때 치사한 문제를 내신 분이 그분인데요. 주기적 검토를 글쎄 다음 중에 틀린 거 골라라. 즉시 검토를 했다니까. 너무 치사하죠 그런 거는. 그다음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의의가 이 의의부터가 시험에 나와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 그래서 틀린 거 찾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있다. X. 중복될 수가 없지. 외지역이니까.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지정 대상 지역인데 자 지정권자 역시 6명 시장 군수.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곳이니까 해결 책임은 6명 시장 군수가 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야 된다. 오른쪽 박스 안에 1, 2, 3번은요.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야.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만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서 특별시장 등등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요. 박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지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박스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건데 이 박스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 건물이 막 들어서죠. 인구가 증가하죠.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겠죠. 지정하여야 한다.
2번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지역금 틀려요. 변경돼서 그 결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례로 낸다니까 이렇게 내요. 자, 도시 지역이 용도 지역이 변경이 돼서 농림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행위 제한이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농림 지역이 더 강하지. 행위 제한이 강화된 곳 이런 데는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 지역이 도시 지역 바뀌었다. 행위 제한 완화됐죠. 이런 곳에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례로 물어봤다니까요. 기출 문제에서.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죽어도 3자 안 나오죠? 20%. 왜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가? 그때 허가를 받아야지만 올해 건물 들어서고 올해 인구가 늘어나거든. 동그라미 2번도 사례로 나와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인데 이게 사례로 나오는데요.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읽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어느 군단이에요. 군. 요 군이 이제 오염군이라고 있습니다. 오염군. 여기가 마시면이라고 있어요. 마시면. 마시면에는 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주구리. 여기가 사르리야. 그러니까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가요. 인구가 이 주구리의 인구가요. 글쎄 25%가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는데 오염군 전체는 5%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 사례로 나와요. 해당 지역이 바로 주구리야. 주구리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주구리가 속하는 군, 오염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았다. 그러면 오염군 전체는 5%인데 그 중에 바로 주구리가 25%니까 20% 이상 높죠. 이때는 어디만 주구리만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례로 낸다니까 사례게요. 그래서 우리 법과 대학에서는요 형사 모의 재판이라는 걸 법대 4학년 때 하는데요. 그때 절대 특정한 도시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온 학생들이 항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가상의 도시를 써야 되는데 환경법 학회에서는 항상 도시 이름이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야. 환경법 학회에서는요. 항상 예.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야.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정 절차에서요. 밑줄 칠 게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거예요. 아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안 나왔죠. 안 나온 이유는 거기는 돈을 내는 곳이 아니지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돈을 내야 되는 곳이라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의 심의는 그대로 나와요. 옆에 마찬가지로 협의란 말은 없어. 협의 X.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안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와 심의만 거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얘가 나갈 때도 있었지만 들어올 때 이제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온 조문들이 나와요. 요거는 잘 추려서 몇 개만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예. 동그라미 4번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도 체크. 자, 동그라미 3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은 옆에다가 실효라고 써놓으세요. 이건 실효 제도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밑줄 치고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효라는 말을 쓰든 해제라는 말을 쓰든 그거는 법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간주라고 쓰든 뭐뭐라고 본다고 쓰든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지정 기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해야 되고 3번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나오죠. 거기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에 부과를 합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 예.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럼 우리 건축의 종류가 5개가 있거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신축하고 증축. 그래서 개축이나 재축 나면 틀린 겁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오른쪽에 반가로 이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기준 나왔죠. 이게 얘가 기가할 때 데리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예? 하나도 중요한 애들 없어요. 예, 일단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고 있어요. 이 건물을 지으면은 이 건물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해지는가, 기반시설에다가 충격을 주는 정도를 계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계수가 클수록 기반시설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로 인해서.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네.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예. 이거 중요해서 낼까요? 틀리라고 낼까요? 합격자 수를 줄이라고 냅니다만은 우리는 굳이 맞히고 돌아옵니다. 굳이 맞춰요. 근데 이건 지금은 우리가 딱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험 내신 정해져 있거든요.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막연히 공동주택이 더 클 것처럼 보이지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가족 수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같아. 예, 0.7로 같아요. 그 다음에 일종 근생이 1.3, 2종이 더 크겠죠? 1.6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설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2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예.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5번의 숙박시설 1.0이죠. 이게 시험 문제야. 숙박시 1.0. 그 다음에 위락시설 얼마요? 2.1이죠. 위락시설 엄청 커요. 2.1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숙박시설하고 일종 근생 중에 어느 쪽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크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숙박시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 근생이야. 김밥 천국 일종 근생이거든. 김밥 천국이 러브 호텔보다 기반시설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런가 그랬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럴 것처럼 보이냐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다른 기반 시설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경험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숙박 시설은 1.0 일종 근생보다 더 작아. 예, 일종 근생 더 크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보통 우리 위락 시설, 숙박 시설은 같이 묶여 다니는데 여기에서는 천지 차이죠. 위락 시설은 2.1. 나이트 클럽. 왜 나이트 클럽은 기반 시설에 부담을 주는가? 나이트 클럽 못 들어가고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애들 때문에 도로도 막히고 줄 서고 공원도 막히고 또 이제 얘네들 술 먹고 나와서 길에서 뭐 엎어져서 먹은 거 확인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부담도 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락 시설은 2.1이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걸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것만 먼저 체크해 놓고 나중에 이걸 내시는 교수님이 또 특별하게 내시는 거 있죠. 그것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틀리라고 낸 문제는 당락에는 지장이 없는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예상했다가 맞춰주면은요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사기가 살아요. 오른쪽에 가로 4번 있잖아요. 요거는 내용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납부 의무를 보시면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극히 당연하네. 그 다음에 뭐 방가로 2번을 보면 좀 웃겨요. 납부 기간을 보세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거나 받은 날로부터 냈는데 말이 이상해. 여러분 국가한테 건축 허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권자가 돼? 절대 안 되죠. 건축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시험 문제인데 이 조문을 만든 실무 책임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만들어 놓은 거야. 국가한테 건축 허가 받는 일이 없거든. 그렇죠? 어쩔 수 없어 그냥 써놨으니까.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날부터 또 있자 나왔네. 2개월 내에 부과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내야 되고요. 안 내면 강제 징수. 환급 의무는 뭐냐 그러면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돈을 내거나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기가 직접 기반 시설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냈어요, 돈을. 근데 내가 또 직접 설치했어. 주차장 같은 것을요. 냈던 돈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환급해 준. 예. 얼마 전에 제가 지방세를 환급해 준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60원이었습니다. 통지서 발송 비용이 60원보다 더 들죠. 내가 이게 바로 행정 낭비인 거야. 60원을 갖다가 환급해 준다는 통지서 우편 비용이 몇백 원이 들어요. 예. 내가 그런 거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 예. 환급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예. 물납 있죠. 이거 시험 나왔는데 물납은 여러분 세법 시간에 배웠죠? 물납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내라 그랬더니 제가 건물 지을 땅밖에 없는데요. 그 땅 잘라줘. 이거 잘라주게 되면 건물 못 지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토지, 밑줄 칠 등이 바로 그거야.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물납할 수 있어. 해당 그 땅만 물납하는 게 아니라. 그래 처음에는요 현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 카드는 안 받냐 국가에서.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시 개정해서 집어넣었더니 일부 직불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또 개정을 한 거예요. 직불 카드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 상품권 안 받나 그래. 나중에는 신세계 상품권 이런 거 안 받나 물어봐야겠어. 예. 직불 카드까지 현재 나왔거든요. 3번 개정됐다니까. 현금 한 번 개정, 신용카드 한 번, 직불 카드 한 번 이렇게 받았지.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 회계는 뭐냐면 따로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지자체 일반 회계 말고 따로 관리하라. 이게 바로 특별 회계입니다. 별도 관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용 의무 기반 시설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에 써야 되고요. 너무 많이 걷어서 남았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그와 연계된 기반 시설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건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거기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다 개정됐고요. 개정됐고 시중에 현재 개정이 안 된 공법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책은 다 개정돼 있습니다. 예. 인쇄하기 책을 찍기 직전까지 수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쇄기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인쇄기를 돌리려고 할 때 스톱을 시키고 예, 수정을 한 다음에 인쇄기를 돌렸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에는 거의 다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인쇄기를 중단시켰다 그랬죠? 돌리는 중단시키고 다 해놨습니다. 왜? 이 개정된 것은요. 굉장히 자질구레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찾아내질 못해. 숨은 그림 찾기. 그렇지만 정답은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바뀌어 있고요. 현재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저한테 제발 그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작년에 쓰던 공법책을요. 계속 쓸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해요. 내 장담해.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다 고쳐 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1년 지나가. 책 수정하는데 1년 지나가. 예. 그래서 공법책만큼은 작년 책 절대 못 씁니다. 저한테 그거 질문하지 마세요. 본인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한번. 못 고칠 겁니다. 예. 다 수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번에 기반시설 나오죠. 자, 이 기반시설 종류 다 바뀌었어요. 기반시설이 다 바뀌었다고요. 지금요. 자, 요 기반시설은요.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로서 미리 법령에 나열해 놓은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하나의 메뉴판이에요. 자,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 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그렇죠? 뭐 항만도 있고 공항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 점점점 뭐 수도나 또는 하수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을 미리 법령에 나열해 놓은 것을 기반 시설이라 불러요. 하나의 메뉴판이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특정한 도시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제가 대전에서 강의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네요. 제가 15년 전에 강의했었습니다. 대전에. 이 대전광역시에서요.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저 메뉴판에서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대전에서는 도로 필요하죠. 철도도 필요하잖아. 항만 어때? 필요 없지. 공항 필요 없어. 주차장 필요하고 수도, 하수도도 필요해. 그래서 기반 시설 종류 중에서 다 필요한 게 아니네. 대전광역시에서 필요한 것들을요. 대전광역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계량 3번에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 내용 3번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결정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저 기반 시설의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 시일 때는 그냥 점을 빼고 도시 계획 시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도로가 메뉴판에 있을 때는요. 기반 시설인데 특정한 도시에 설치한다고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그 도시의 도시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의 도로 설치를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요. 그 도로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 시니까 그냥 도시 계획 시설 불러도 되죠. 서울시 도시 계획 시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도로를 기반 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를 도시 계획 시설 막 그래. 이거는 설치가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계획 시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반 시설이요. 이게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는요. 자,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한다. 도로가 2개 이상 지나간다. 그러면 이때는 이것을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광역시설. 도로가 서울에서 뺑뺑 돌고 있다.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로가 옆으로 쭉 가서 경기도 하남시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광역시설로 부르는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도로가요. 이 기반 시설이 여러 사람들이 공공이 이용을 한대요.
공공이 이용을 한대. 누구나 다 이용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것을 우리는 공공시설이라 불러요. 자, 도로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죠. 공공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도로를 우리는 공공시설이라 부르고요.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이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 내에 있대요. 정비구역 내에 있다. 이것은 정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로 부릅니다.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기반 시설인데 특정한 도시에 설치한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면 광역 시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의미에서는요 공공 시설, 정비 구역 내에 있을 때는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꼭 이런 거 중요한 거 강의할 때 빼먹은 사람들이요. 9월 달쯤 돼서 물어봐요.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의 차이가 뭐냐고. 왜 도로를 갖다가 왜 기반 시설도 부르고 막 그러냐고. 헷갈려 죽겠다 막 그러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댁에 가시면은 따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엄마라 부른다는 거예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은 며느리라 그런데 그러면 학원에 왔더니 학생이라 그러거든요. 자, 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르죠. 혹시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군지 헷갈리냐? 본인은 헷갈리지 않는 거지. 저 도로도 헷갈리지 않아. 도로를 저렇게 5가지로 불러도 헷갈리지 않는다니까 도로는요.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 용어가 바뀔 뿐이에요. 특히 출발은 기반 시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반 시설은 메뉴판이라고 그랬죠. 저 메뉴판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메뉴판에 이런 것이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된다는 메뉴판이 있을 뿐인데 이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거야. 뽑아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불러준 거라고. 그래서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기반 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가 나의 내가 예전에 제가 그 문학 소년이었는데, 예, 꽃사슴 이전에 내가 문학 소년이었어요. 문학 소년이었다 그다음 꽃사슴으로 변신한 거지.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시도 막 외우고 그랬는데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신춘문예 한번 신춘문예 한번 예. 외우세요. 왜? 떨어진다고? 예. 아니야 안 떨어져요. 예. 제가 요즘에 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 시가 있잖아요. 아침처럼 화사하고 빛나는 그대 이런 거. 예. 나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요구르트 한 잔씩 쫙 돌리고 막. 우리 기반 시설의 종류 이제 정신을 꼭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작년하고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체크 잘해야 됩니다. 교통시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정상적인 사람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렇죠? 주차장이 교통시설입니다.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폐차장 나오죠? 같은 차장으로 끝나도 이게 소속이 틀려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것은요. 이게 버스 스탑이 아니에요. 자동차 모아서 잠재우는 곳을 말해요. 공영 차고지나 화물 터미널 같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궤도가 있어요. 궤도가 뭡니까? 레일 바이크를 말합니다. 궤도. 어떤 분은 무슨 무한 궤도 막 그러는데 그거 노래 가사지. 궤도는요. 우리가 레일 바이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철도역이 있다가 철도역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철도역 하나가 폐쇄가 됐대요. 폐쇄된 이유가 그 한 명이 탔대요. 고3 여학생 한 명이 걔 하나 때문에 이제 철도역을 운영한 거야.
한 명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은요 결석을 한 적이 없대요. 자기 결석하면은 기관사짓이 뭐가 돼? 그래서 개근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떠나게 된 겁니다. 철대 없애잖아요. 이렇게 철대가 없애면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철로를 다 뜯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철로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철로를 재활용할 때요 궤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로가 일부면 잘리죠. 필요 없으니까. 남아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궤도가 돼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궤도 사업이야. 궤도 사업 허가를 받는데 우리는 흔히 레일 바이크라 그러지. 예, 어디를 찾아봐도 레일 바이크 허가란 말은 안 나와. 예, 궤도 사업 허가라 보면 지자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강원도 정선에 가가지고요 레일 바이크 타다가 무심코 거기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레일 바이크 허가가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는 거야. 그걸 허가 안 나요. 궤도 사업 허가로 찾아서 검색해 나와. 예, 궤도 사업이에요. 이거 교통 시설이고요. 중간에 하나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없어진 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자동차 검사 시설 나왔죠. 역시 없어진 거 제가 얘기 안 합니다. 헷갈릴까봐. 예. 근데 굉장히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을 보기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절대 뭘 줄어든 얘기는 안 합니다. 더 헷갈리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어. 공간 시설 5개 개정 안 됐습니다. 그대로 공간이 넓어. 공 가지고 놀기도 좋아. 공간 시설 5개. 유통 공급 시설에 수도가 나와. 수도. 맨 밑에 줄에 보면 하수도가 나와요. 하수도는 환경 기초 시설. 근용 수도는요. 유통 공급 시설이고요. 거기 보니까 공동구가 나오죠. 유통 공급 시설. 시장 나왔습니다. 유통 공급 시설이에요. 시장. 엄마 어디가? 유통 공급 시설 갔다 올게.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에요. 엄청나게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거는 틀린 질문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는 운동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동장 없어졌습니다. 예. 그 운동장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닌가? 아니야. 들어간 거야. 다른 것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없어진 거야. 문장에서. 그래서 운동장을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는 거야. 다. 그래서 글자만 없어진 거라고 아셨죠? 일단 글자가 없어졌어. 그렇지만 운동장은 다른 데서 살아 있어. 예. 그래서 이게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이 있는데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데 왜 하천이 방제시설인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야지만 홍수를 예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저수지는요. 농업용수 있죠.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가 방제시설이고 유수지라고 있죠. 유수지가 어떤 거예요? 유수지가 어떤 거야? 유수지. 유수지가 왜 방제시설인가? 유수지에다 별표를 하나 하시고요. 최근에 우리 그 가장 많은 논란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유수지입니다. 지금요. 예, 유수지. 이 예상 문제예요. 예, 저는 올해나 나온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현재 지금 논란이 유수지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혹시 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자랑. 혹시 오해할까봐. 예. 제가 여기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선정위원입니다. 예. 1년에 제가 한 3군데나 4군데를 선정하는데 물론 각서를 써야 돼요. 발설하면 저는 끝장나. 예.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받겠다고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테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 무슨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야 거기서 북쪽으로 500m만 더 가면 대박인데 왜 저기로 갈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산업단지 공단에서 최대의 하두가 뭐냐면요.
산업단지는 분양가를 떨어뜨려야지만 분양이 돼요. 분양가. 옆에 기존의 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산업단지는 같은 100만 원이나 조금 더 비싸거나 그래야지만 분양이 된다고요. 근데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유수지를 갖다가 용량을 줄여야지만 분양가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유수지의 이 용량이요. 1970년대 용량이에요. 예전에는요. 자, 우리가 폭우 장마철에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보면 겁이 날 정도인 거야. 물이 막 해가지고 이게 이 산업 단지로 있잖아요. 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단지는요. 딱 한 번만 침수가 되면은요. 다 버려야 돼 기계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1970년대요. 대표적으로 70년대에 만든 산업 단지가 창원 산업 단지하고 구미거든요. 산업 단지 주변에다가요. 예.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내려도 산업단지에 오기 전에 다 사라지게끔 만들었어요. 밑에 순간적으로 물을 가둬 놓는 유수지를 만든 거예요. 유수지는 순간적으로 물을 가둬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70년대 산에 나무도 없고 하수 시설도 제대로 안 됐고 홍수가 나면 다 물에 잠기던 시절 그때 용량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의 유수지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산에 나무도 많죠. 하수도 시설도 좋죠. 근데 지금 유수지 설치 기준이 옛날 기준 그대로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회의할 때 5명의 민간위원들 저를 빼고 나머지는 다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인 거예요. 우리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1순위가 유수지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만 줄이면 분양가 떨어져서요. 100% 분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수지 용량을 갖다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요. 찬성과 반대가. 그래서 현재 70년대 기준 그대로야. 유수 용량은요. 예. 더 줄여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저는 유수 용량 줄이는 걸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유수지는요. 100년에 한 번만 재기능을 해도 의의가 있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그러면 지금까지요 40년간 유수지가 한 번도 찬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유수지 역할 잘한 거지. 그렇죠? 차면은 우리가 이미 다 망한 거야. 유수지는 안 차는 게 정상이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유수지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그 부동산학과에서 보는 시험 문제에서요 유수지가 계속 방제 시설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 이제 예상 문제예요. 유수지. 이해가 되시죠? 외우셔놔야 돼. 유수지. 그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두 개가. 두 개는 2003년도에 신설됐어요. 2002년도까지는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이 없었거든. 이게 신설돼 계속 나왔고. 선생님 보건위생시설은 작년에 종류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 죽는 데였거든. 다 죽는 데를 다 더해서 장사시설로 바꿨어. 그래서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 새롭겠습니다만은 공부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작년에 분명히 이게 장례식장, 뭐 봉안시설, 화장시설 있었는데 다 한꺼번에 더해서 사람이 죽는 데는 다 더해서 장사시설로 바꿔놓은 거예요. 장사시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이 죽는 데 있죠. 도축장 다 죽는 데입니다. 종합의료시설 병원 갔다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세 군데는 다 뭐예요? 죽는 곳이다. 예, 다 죽는 곳이다. 도축장이 기반시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도축장이요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마장동에도 있고 독산동에도 있죠. 우리 도축장 옆에는요 항상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는 도축장을 좋아하나 봅니다. 마장동 현대, 독산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여름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여름에요 고기 썩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요.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이 현대아파트 주민들은요 민원을 제기해요. 요 도축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때 마장동 옮겨달라고 성동구청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라. 도축장이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지방세보다 마장동 도축장에 나오는 게 몇 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니 네가 가라는 거야. 도축장이 우리 필요하다. 지방세를 많이 내니까. 도축장이 기반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보시면 하수도 나와 있죠. 예, 폐차장 나와 있죠. 근데 작년에 없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빗물 저장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빗물 저장 나왔습니다. 예. 환경 기초 시설합니다. 빗물 저장. 예. 빗물 저장은 절대 방제 시설이 아니다. 이걸 핵심입니다. 빗물 저장은 방제 시설 아니에요. 예.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기반 시설은 세분할 수가 있어요.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 개는 세분할 수가 있다. 뒤로 넘겨주시고 세분되는 종류는 지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뜻이 나왔죠.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야.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가 설치된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것이에요. 공공시설은 여러 사람이 쓰는 공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 이용하는 시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는요. 거기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4번이 뭐였어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 지금까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올해 이거 예상 문제로 봅니다. 올해요. 지금까지 역사상 2번밖에 안 나오는 객관적으로는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좋아하시는 교수님 올해 무조건 출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맞춰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기반 시설을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시장 군수가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동그라미 1번은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1, 2, 3번 있죠.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대. 밑줄 칠 거 주차장 밑줄 쳐주시고요. 주차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빗물 저장 있죠.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조명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우리 공원은 기반시설이죠. 공원 안에 수도 있어. 그것도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공원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결정하면 공원 안에 있는 거기 수도 같은 것은요. 따로 도시군 관리 계획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그것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빼. 결국 남는 거는 산골짜기만 남아. 산골짜기에서 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나왔던 1번, 2번 그대로 다시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번 궤도야. 하고 전기 공급 설비. 이게 핵심이고 별표 놓으세요. 궤도와 전기 공급 설비는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곳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문 때문에 전국의 양평의 레일바이크, 정선의 레일바이크, 전국의 수많은 레일바이크가 그냥 생긴 이유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레일바이크가 다 생겼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간단하게 열차역을 중단한다.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레일바이크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기 공급은 왜? 이때 이 레일바이크는 전기로 가죠. 이거 빼놓잖아요. 더 웃긴 거야. 레일바이크는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기차는 자기 두 발로 운행을 하는데 전기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야. 앞에 갈 때 전기 신호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은 자기 두 발로 가는데 전기 신호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사람 추돌할 수도 있고 사고 난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여기 레일 바이크에 거기 매점 하고 싶어요. 네, 매점 잘 되죠 이거요. 잘 돼요. 왜? 이 매점이 말이죠. 월세를 제대로 안 내잖아요. 어떡하냐 그러면 갔다가 30분 정도, 20분 정도 쉬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돌아오게 만들면은 매점에서 뭐 사 먹을 시간이 없죠.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점을 키워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가서 컵라면도 하나 먹고 뭐도 사 먹고 휴식 시간을 많이 줘야 돼. 명분은 다리가 풀릴 때까지 체력 회복인데 계속 막 파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먹고 오는 거죠. 그 레일 바이크.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가로 2번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것만 보시고요. 선생님 기준인데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행정계획의 기준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준만 국토부 장관이야.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제목만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광로, 대로변, 대로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나옵니다. 대로가. 그 다음에 가로 3번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다가 피해를 줬다. 보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밑줄 치세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따로. 도로 설치하다 피해 줬다.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으로 보상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는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요거 대통령령,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동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